자, 그러면 어법 5개, 어휘 5개. 오늘 데일리 퀴즈 1번부터 봅시다. 1번부터 5번은 어법이고 6번부터 10번은 어휘. 자, 1번 보면 Some scientists believe that.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대리하를 믿습니다. 이렇게 돼 있지. It is a natural rock formation. 그것이 자연스러운 바위의 형성 과정이다. 퀴즈. 다야. 데일리 퀴즈 안 받았나? 맨 처음 줬구나. 그거. 그렇지? 그래서 1번 보면 몇몇 과학자들은 믿습니다. 데리아를. 그것이 자연스러운 안반의 형성 과정이다 라고 믿고 있고 and that 뒤에는 또 데리아를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제 요거를 좀 잠깐 보면 실제 문제는 아니지만 some scientists believe that. 이제 보면은 어떤 과학자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that 이하가 목적어를 이끄는 절, 그지? 접속사라는 거는 알 수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거는 보통 생략을 한단 말이야. 아니 목적어절이 뻔하니까 생략할 수 있어. and 뒤에 그런데 and it may 그리고 be 또는 have been, may have been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기 이제 실제 문제고 그런데 이것도 또 주어 동사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근데 선생님이 지금 and 뒤에 that를 뺐어. 그지? that를 뺐더니 앞에 있는 주어 동사와 뒤에 있는 주어 동사의 병렬처럼 보이지? 그지? 그러면 뒤에 that를 어때? 뒤에 that는 생략하면 안 되는 거네. 조금 전에 that를 빼고 썼더니 앞에 있는 주어 동사와 뒤에 있는 주어 동사의 병렬로 보이잖아. 그래서 이 that는 생략을 하면 안 되는. 똑같이 이 등위 접속사 뒤에 believe의 목적어절을 이끄는데 두 번째 that는 보통 이렇게 생략하면 안 되는 이유가 조금 전에 that를 빼고 썼더니 저쪽에 주어 동사랑 이쪽에 주어 동사가 병렬로 되어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목적어절 이끄는 접속사 that가 이렇게 두 번째 것은 보통 생략을 하지 않는다는 거. 아무튼 그 문제랑은 지금 직접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굉장히 고차원적인 그러한 구조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 됐니?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것이 자연스러운 안반의 형성 과정이다라는 것을 믿고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은 may be 또는 may have been changed. 자, 그럼 여기 민서가 be일까 have been일까? have been. 다혜는? 그렇지. may have been changed. 바뀌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것은 현재 또는 미래를 나타낼 때 쓰는 거고 조동사 뒤에 이렇게 have pp가 왔을 때는 과거에 대한 그치? may니까 추측이잖아. 뭐뭐일지도 모른다. maybe 그러면 지금 뭐뭐일지도 모른다. 또는 앞으로 뭐뭐일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쓴다면 요거는 뭐뭐였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둘 다 잘했고. 그래서 바뀌었을지도 모른다라고 믿고 있다. By the people of an ancient civilization. 고대 문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other scientists say that. 다른 과학자들은 또 that 이하라고 말하는데 it must 또는 it should have been made by men. 자, 다이야, must 쓰겠니? should 쓰겠니? must. 민석이도? must have pp 무슨 뜻이야? 그렇지,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그럼 민서가 should have pp는? must have pp는 이게 이제 강한 긍정의 추측을 나타내지. 그치? 뭐뭐 했음에, 뭐뭐였음에 틀림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민서가 수능에 should have pp가 벌써 2차례 정도 수능 정답 자리 나왔는데 should have pp 무슨 뜻이었지? should have pp. 일단 should가 무슨 뜻이야?
해야 한다를 과거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 해야 했다. 그렇지. 뭐뭐 했어야만 했다. 그런데 했을까 안 했을까? 했어야만 했는데 안 했거나 못했을 때. 그랬을 때 조금 아쉬워하고 후회하고 할 때 쓰는 표현이라서 듣기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야. should have pp. 꼭 기억을 해두고 한 가지 좀만 더 정리를 해두자면 must have pp의 반대는 cannot have pp. 그래서 뭐뭐 했을 리가 없다, 뭐뭐였을 리가 없다 이런 반대 의미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1번은 그런 얘기 잘 했고 이제 실전 문제는 지문을 다 읽으면서 풀어야 되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선생님이 이 퀴즈로 핵심 부분만 발췌를 해서 이렇게 퀴즈를 푸는 거야. 자, 그럼 두 번째로 가도 되겠니? Crying, 울면서 the child selected her two favorites. 그 아이는 그녀가 제일 좋아하는 두 가지를 선택을 했는데 one for her father. 하나는 그녀의 아빠를 위해서 and 자, 다해야 another겠니? the other겠니? another. 또 다른 하나는 그녀 자신을 위해서. 민석이는 어떠니? another. 자, 그런데 중요한 건 the child selected her two favorites. two를 네모 한번 쳐볼래? two를 몇 개를 골랐대? 네. 두 개를 골랐대. 아, 두 개를 골랐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원이라고 하고 나머지 하나. 그지? 두 개 중에 나머지 하나니까 정해져 있겠니? 정해져 있지 않겠니? 그렇지. 두 개 중에 하나니까 딱 정해져 있겠지. 그렇게 정해져 있을 때는 바로 이렇게 the other를 쓰는 거야. 왜? 이 정관사라는 게 definite. 뭔가 딱 특정한, 정해져 있는 걸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definite article, 정관사를 그 앞에 써서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세 개일 때는 비슷하게 하나는 원이라고 하겠지. 그럼 세 개일 때 또 다른 하나 그럼 뭐겠어요? 또 다른 하나. 그렇지. 이럴 때 너희가 고른 another는 요때 쓰는 거야. 또 다른 하나. 그럼 마지막 하나는 뭐가 되겠어? 마지막 하나라는 건 결국 두 개 중에 나머지 하나나 결국 세 개에서도 결국 두 가지를 얘기했으니까 나머지 하나가 이렇게 되겠지. 그럼 뭐가 될까? 그래요. 똑같이 the other 돼. 또는 the third 그래야 되겠지. the third. 정해져 있는 그 세 번째 거. the third. 그치? 그래서 여기는 일단은 one, the other. 두 번째 링크는 the other였고 and 그러고 나서 left the remaining ones behind. 남아있는 것들은 뒤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another 또는 the other passenger had witnessed the incident. 그럼 여기는 어떤 걸 쓸까 민서가? another, the other. another. 다에는 another. 왜냐하면 여기서는 다른 passenger, 승객인데 승객이 두 명이라는 얘기가 없지. 그치? 그러니까 그 아이하고 그 외에 승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또 다른 한 명의 승객을 another passenger 이렇게 표현하겠지. 그래서 다른 승객은 그 사건을 had witness니까 과거를 썼잖아. 목격을 이미 했습니다. 이런 얘기겠지. 됐니? 자, 그래서 중요한 표현인데 요거를 이렇게도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얘기했을 때 one, the other 할 땐 전자, 후자라도 표현을 해. 전자는 보통 the former 이렇게 쓰는 표현이 있고 후자는 the latter 이렇게도 쓴단다. 그리고 또 전자를 that 앞에 언급한 거 그리고 뒤에서 언급한 건 this 이렇게도 표현하니까 물론 전자 그럴 때 one 그러는 대신에 the one 두 가지 이미 언급한 것 중에서 앞에 언급한 그 하나 이렇게 the one을 붙이기도 하거든. 그래서 이 전자 후자 수능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가 86%의 오답률을 냈던 문제가 있어. 그게 바로 전자 후자 관련해서 이제 경제의 원리를 설명했던 질문이었는데 저 표현을 몰랐던 친구들은 굉장히 당황을 하면서 그지?
문제를 못 풀었단다. 번역을 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막 몰랐다면 힘들었겠지. 되니? 그래서 another, the other 표현 같이 좀 연습을 해봤고, 자 3번을 보면 still another theory, 여기도 또 another 나오네. still another theory, 그 밖에 또 다른 이론은 suggest that 이하를 시사합니다. their plane, 그들의 비행기가 crash on 그럼 어디에 추락하다지? remote island, 외딴 섬에 추락을 했다라고. 그런데 which, 그런데 그곳은 cannibals 그러면 이제 식인종들이 killed them and ate them, 그들을 죽여서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잘못된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민서가 잘못된 거 찾을 수 있겠니? 모르겠어? 다혜는? 5번? 자, 5번의 them은 이제 대명사 them인데 그럼 복수 명사를 받겠지? 그러면 them은 앞에 나왔던 어떤 복수 명사를 받을 텐데 여기에선 없지만 사람들이겠지. 식인종이니까 카니버스가. 그래서 카니버스는 식인종이고 them은 그들을, 그래서 사람들을 죽여서 잡아먹었습니다. 여긴 이상이 없고. 자, 1번은 another 뒤에 theory, 단수명사를 수식하는, 그치? another, 잘 쓰인 거고, 2번도 the plane crashed, 과거 동사고, remote 그러면 외딴, 멀리 떨어진, island 수식하는 형용사고. 자, 근데 네 번째 위치가 나오지, 그치? remote island가 나와 있어. 그럼 이게 흔히 말하는 선행사란 말이지, 선행사. 그치? 그런데 칸마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계속적 용법이라고 해서 앞에 있는 선행사를 추가 설명해야 되는데, 위치는 관계 대명사야. 관계 대명사라는 거는 접속사와, 그치?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가 돼야 되는데, 대명사는 이제 이 선행사를 대명사로 받은 거잖아? 그러면 선행사는 섬이니까 대명사 it로 받을 수 있을 거라. 그치? 그런데 뒤에 문장 구조를 보니까 Cannibals killed and ate them 이렇게 나와. Cannibals, 식인종들이 killed and ate them, 그들을 죽이고 잡아먹었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 공통의 목적어를 취하는 거지?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어. 어때? 완전한 문장 구조가 나왔지. 그런데 관계대명사라는 건 뒤에 있던 대명사를, 그지?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라서 뒤가 어때야 돼? 뒤가 불완전한 구조가 나와야 돼. 대명사가, 즉 앞에 있는 선행사를 대명사로 채워놨을 때 얘가 이 문장 구조에서 이 불완전한 구조를 채워줘야 되거든. 대명사 역할,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근데 지금 보니까 뭔가 완전한 구조여서 대명사 들어갈 자리가 없단 말이야. 그럼 위치가 아닌 거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지. 그럼 뭐가 맞을까? 위치가 아니라. 선행사 remote island를 뒤에서 where, 그렇지. where. 관계 부사 자리가 되는 거지. 그러면 관계 부사라는 것은, 관계 부사라는 건 접속사 플러스 부사가 되겠지. 관계 부사는. 관계 대명사라는 것과 관계 부사의 차이는 어차피 관계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이 접속사라는 말에, 그치? 치환이라고 보고, 그럼 얘는 대명사고 얘는 부사야. 그러면 얘는 이것이 이렇게 와서 부사인 대열로. 그치? 그런데 그곳에서, 그러니까 부사니까 문장은 안전해도 앞에 있는 게 부사 역할만 하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위치 자리를 where로 고치는 그러한 문제였던 거다. 됐어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풀 때는 항상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를 먼저 찾아보고 그 선행사가 과연 뒤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불완전한 자리를 딱 채워서 하는지 확인해보면 풀 수가 있는 거야. 됐어? 오케이. 4번. The hookworm is only about 1 cm long or length, but it can still cause serious trouble. The hookworm 그러면 뭐 십이지장충이라는 그러한 벌레인데,
12지장층은 단지 1cm 길이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다 해야. long이겠니? length겠니? long. 민석이는? length. long과 length. 과연 어떤 게 맞을까? 자, 일단 그 자리를 보면 보어 자리거든. 보어 자리. 그지? 그럼 보어 자리에는 명사도 올 수 있고 형용사도 올 수 있어. 근데 거기도 지금 명사도 왔고 형용사도 왔단 말이야. 그럼 이 문장을 한번 봐봐. He is a lawyer. 그는 변호사이다. He is happy. 그는 기쁘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주어가 있고 어떠한 상태이다라는 불완전한 자동사 이형식 동사가 와서 여기 이제 주격 보어 자리에 그지? 보어로 쓰일 수 있는 건 분명 명사 내지는 형용사가 오는 거야. 자, 그런데 보면 그와 변호사, 즉 명사 보어의 특징을 보니까 주어랑 같은 거죠. 그지? 그가 변호사니까. 근데 여기 형용사 보어를 보니까 같은 건 아니고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지. 이해되니? 그러면 선생님이 학창 시절에 정말 의문이 들었던 게 있는데 그때는 그냥 단순하게 외웠는데 나의 취미는 우표를 모으는 것이다. 나의 취미는 우표를 모으는 것이다. 그럼 여기 나오는 이 to collect stamps라는 게 명사적 용법이라고 배웠단 말이야. 근데 왜 명사적 용법인가 봤더니 그가 변호사랑 그지 명사 보기 때문에 같은 것처럼 내 취미와 우표 모으는 것은 같은 관계지. 그래서 이거 명사적 용법이 되는 거야. 그런데 밑에 보면 he is to 그러면 이제 비투용법이라 그래서 비투용법의 형용사적 용법이라는 거를 암기를 했어.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 이렇게. 근데 그 당시 생각해보면 그냥 단순히 암기할 게 아니라 이거를 알았더라면 쉽게 여기는 그와 그지 그의 부모님들의 말씀에 복종한다는 것은 같은 관계는 아니지. 그지? 주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러한 의무 상태를 그지? 설명해 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형용사적 용법이 되는 거야. 그걸 그대로 이 지문에다 한번 적용을 해봐. 민서가 12지장층이 1cm 길이라는 것은 같은 걸까? 상태 설명일까? 상태 설명. 그래서 여기는 형용사 long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거야. 이해됐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됐어?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어법의 5번째 거. The restaurant reminded me of what London must have been like 또는 like in 1920s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민서가 여기서는 뭘 고르겠니? Like. 가해는 like. 해석하지만 둘 다 아닙니다. 그러면 선생님 한번 써볼게. The restaurant. 그 식당은 remind라는 건 다시 떠오르게 하다, 즉 상기시켰다지. 나에게 무엇을 remind A of B. A에게 B를 생각나게 하다야, 상기시키다. B가 뭐냐면 what London must have been. 결론적으로 하면 like 한다. in 1920s. 자, 봐봐. 그 식당은
떠오르게 해주었습니다. 저에게 뭐를 오브 이하 전치사의 목적으로 이렇게 쓰인 거야. 1920년대에는 런던이 틀림없이 어떠했다. 아까 했던 거지. must have pp 뭐뭐 했으면 틀림없다. 그런데 여기 like는 뭐겠어? like는 전치사겠지. 그럼 전치사의 목적어는 어디로 갔어? 전치사의 목적어는 what. 그래서 의문 대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는 명사 종류가 해야 되는데, 그지? 의문문으로 앞으로 가 있지. 물론 간접 의문문이긴 하지만 이해되니?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만나서 형용사가 되는 거야. 그럼 이거랑 같은 표현이 뭐냐면 what like를 how랑 바꿔도 똑같은 거지. 어떤 했는지. How London must have been. 자, 너 일상생활에서 날씨 물을 때 보통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묻지. How is the weather today? How's the weather today? 날씨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 이걸 또 어떻게도 표현하니? What is the weather? 이렇게 하진 않지. 날씨가 무엇이니? 그러진 않지. 날씨가 무엇과 같니? 즉 어떠하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대명사랑 how랑 같은 거거든. 이해돼? 그래서 일단은 전치사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읽어야 되고, 그럼 너희가 골랐던 그 unlike는 뭐냐면 수능에 나왔었단 말이야. unlike와 like가. unlike는 첫째는 이제 부사로 똑같이 이런 의미로 쓰여. 예를 들면 they behave almost alike. 그들은 거의 똑같이 행동한다. 이런 식이거든. 그들은 거의 똑같이 행동한다. 이렇게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의 역할을 한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형용사는 형용사인데, 자, 형용사의 역할 두 가지가 뭐였어? 형용사 역할 두 가지. 두 가지니까 한 명씩 말해보면 돼. 뭐 있어, 다혜야? 형용사가 하는 일 두 개. 무슨 수식? 주어? 주어로 쓰일 수 있는 게 뭐지? 명사를 수식하는 거. 그 다음에 민석이? 부호가 자리. 그렇지. 정확히 알고 있네. 그런데 있잖아. 이 unlike는 뭐만 할 수밖에 없냐면 보호 역할은 가능한데, 그지? 명사 수식을 하지 못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서술적 형용사라고 해. 서술적이라는 게 바로 이 보호 역할을 말하는 거거든. 그지? 그래서 이 형용사는 희한하게 명사를 수식하지는 못하고 형용사를, 그지? 보호 역할만 한다. 예를 들면 they look alike. 이렇게. 그들은 뭐뭐처럼 보입니다 해서 똑같아 보입니다. 이렇게 보호 자리에는 올 수 있지만, 그지? They have alike toys. 이렇게는 쓰지 못한다는 얘기야. 그들은 똑같은 장난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는 자리에 못 써.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서술적 형용사라고 하는 거야. 재밌는 건 너희가 수능 시험에 잘 나오는 이 how와 what의 구별에서도 그런데 이 how라는 녀석도 똑같이 서술적 형용사에 들어간다. 아까 how is the weather 했잖아. 날씨가 어떠합니까? 그래서 보어로 쓰였지. 그런데 how가 이렇게 형용사로 보어 역할을 하지만 명사를 수식하는 건 없단 말이야. how는 주로 부사로 쓰여서 뒤에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지. 이건 대한민국 문법책에 나오지 않으니까 잘 기억을 해놔. 선생님 책에 나와. how는 명사 수식은 못하고 보어로는 쓸 수 있는 그런 서술적 형용사다. 그럼 서술적 형용사에 조금만 더 선생님이 적어줄게. 저렇게 쓰이는 게 그래도 시험에 종종 나오니까 서술적 형용사는 그래도 좀 기억하기 간단하게 A로 시작되는 형용사들이 많아. 물론 여기 방금 선생님이 언급했던 이 how도 그렇고 A로 시작하지 않는 뭐
또 worse라는 녀석도 서술적 형용사에 들어가고 또는 뭐 sorry라든지 또는 뭐 ill, 아픈 이런 의미의 이런 것도 있는데 자, 어로 시작되는 거 alone 조금 전에 했던 그 unlike도 그렇고 awake 깨어있는 또는 asleep 뭐 afraid 또는 뭐 ashamed 과거분 사용 형용사인 ashamed 이러한 것들 그래서 종종 나올 테니까 아 A로 시작되는 이런 형용사들은 명사 수식을 못하고 명사 수식 자리에는 올 수 없고 오로지 보어 역할만 하는 그러한 녀석들이다 하고 정리를 해두면 이제 이해가 될 것 같다. 됐어요? 이렇게 요게 데일리 퀴즈의 20였고 자 그러면 6, 7, 8, 9, 10은 이제 어휘를 살펴볼게요. 어휘 자, for effective or efficient fuel consumption a speed of 60 miles per hour is about the optimum 이렇게 돼 있어. 자, 여기서는 effective 하면은 뭐야? 효과적인. 그럼 efficient 하면은 뭐지? 효율적인.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는 연료의 소비잖아. fuel consumption. 시속 60마일이네. 아, 시속 60마일. 60 miles per hour니까 아, 시속 60마일 정도의 속도가 대략 the optimum. 최적합이거든. 이게 optimum이 최적, 대략 최적입니다. 뭐를 위해서는? 바로 효율적인 연료의 소비. 효율. 그러니까 요즘 현대영어에서는 효과적인과 효율적인 구별을 잘 안 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건 뭔가 결과가 좋다라는 얘기가 효과적이지. 너희도 알겠지만 effect 하면은 명사로 보통 영향이라는 의미로도 쓰이고 또는 결과 이렇게도 쓰이지. 그런데 수능을 준비하는 60만 학생 중에 59만 9,900명이 모르는 뜻이 있어. effect. 타동사로 cause 무언가를 유발하다라는 동사로도 쓰인단 말이야. 왜냐하면 실제로 effect와 affect 관련한 문제는 되게 많이 나와. affect는 영향을 끼치다라는 그러한 동사로 쓰이고, 그지? effect는 영향이라는 그러한 명사로 쓰이기 때문에 명사 부를래, 동사 부를래 한단 말이야. 그러면 59만 9,900명이 다 이거로 알고 있는데 수능 출제위원이 요놈들아 effect라는 단어가 명사만 쓰이는 줄 아니? 동사로 cause처럼도 쓰여 하고 내면 다들 멘붕하는 것이. 무조건 암기식으로 공부해온 너희들이 잘못이야. 물론 그렇게 가르친 일선 교사들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 하고 이제 대학 교수들이 수능 출제를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같이 좀 기억해두고 그래서 effective라는 것은 결과가 좋게끔 효과적인 것을 말하는 거고, 그지? 예를 들면 감기약이라고 먹었는데 감기가 뚝 나왔어. 알고 보니 그게 사탕이었어. 보통 플라시보 효과라 그래서 그지? 그것이 효과적인 약이었잖아. 어쨌든 그지? 그럼 효율적인 건 뭐냐면 기름을 10,000원어치 넣어서 부산까지 가는 차가 있고 기름을 1,000원어치 넣어서 부산까지 가는 차가 있어. 그러면 1,000원만 넣어도 부산까지 갈 수 있는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재생에너지라든지 요즘 한창 개발 중인 자동차도 이제 가솔린 요즘 막 국제유가가 22달러 거의 50% 넘게 하락을 해버렸는데 근데 주유소의 실제 기름값은 그렇게 안 떨어지고 있는 게 지금 사우디하고 러시아하고 그러니까 감산을 해야 되는데 기름을 조금 캐야 비싸지잖아.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근데 러시아가 기름을 우린 감산 안 해. 우리 싸도 괜찮으니까 그냥 펑펑 퍼서 팔을 내. 그래서 사우디도 그래? 해보자. 막 퍼고 있어.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는 셰일가스라는 그치? 석유 캐는 방법이 이렇게 굴착으로 해가지고 끄집어내는 것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엄청난 압력을 쏴가지고 그치? 추출하는 그 방법을 써서 석유를 지금 채굴하고 있는데 미국이 좀 타격을 받겠지. 그래서 어찌 보면 미국의 그런 오일 시장을 좀 공격하는 의미인지 그런 의도도 있다고 보통 그래.
effective는 효과적인 거고 efficient 그러면 이거는 이제 효율적인. 너희들은 이걸 구별해 두면 근데 여기 이제 조금씩 혼용이 되고 있어. 거의 구별해서라기보다 거의 대체해서 많이 쓰이고 있는 현대 영어의 특징도 있다. 자, 그럼 7번은 You can see she worships him. 그래서 너는 알 수 있다. 그녀가 그를 뭐 한다? worship. worship 하면 뭐야? 요거는 숭배한다. 요즘같이 뭐 신천지 교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 코로나19에 전국적인 그 확산의 주범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인식이 안 좋고 실제로 사람을 속여서 포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무리를 빚고 있는 종교라고 할 수 있는데 사이비 종교 중에 하나지. 종교라기보다는 거의 사업, 사이비 사업이라고 나는 봐야 된다고 생각해. 자, 아무튼 그래서 worship 그러면 숭배하다. 그럼 8번은 The turtle boat is an ironclad warship. 그래서 거북선은 철갑을 두른 war 그러면 이제 전쟁이잖아. ship이라는 건 이제 보통 추상명사에 달라붙는 전함. 뭔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배. 자, 9번은 Everything looks vague in a fog 또는 vogue in a fog. 그래서 vague 그러면 모호한 걸 말해. vague. 보통 이제 학문적인 단어로 ambiguous 이런 단어 씁니다. 좀 모호하고 흐릿한. 그럼 이제 그 10번에 나오는 vogue는요. 그럼 9번은 everything looks vague in a fog. 그래서 모든 것이 안개 속에 좀 흐릿해 보인다. 좀 모호해 보인다 이런 거고 10번은 his novels. 그의 소설은 had a great vogue 10 years ago. 그의 소설들은 10년 전에 엄청난 유행을 했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행. 또 아마 보그라는 패션 잡지도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보그 하면은 패션, 뭔가 유행, 트렌드 그러한 의미로 보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데일리 퀴즈는 어법 5개, 어휘 5개 같이 살펴봤어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고